안녕하세요. 영원한 자주국방 정확한 국방 소식 전해드리는 KMN 국방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올해 안에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첫 수출 계약 성사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 국가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페루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전투기의 경우 편대비행을 위해 초기 계약 대수가 10대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1조 원대의 계약이 성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K방산의 가성비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신뢰도 높은 후속 운영, 지원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15년 시작된 한국형 전투기 체계 개발 사업으로 탄생한 KF-21 전투기는 지난해 6월 초도 물량 20대로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부분적인 스텔스 기능을 갖춘 4.5세대 기체로 프랑스 라팔, 유럽연합의 유로파이터 타이푼보다 신규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대당 1,500억 원이 넘는 경쟁 기종보다 저렴한 1,000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프랑스 군사전문지 메타 디펜스 프랑스는 지난해 보도에서 KF-21 전투기가 전통 강호인 유럽 항공업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미국 무기경제 칼럼니스트 데런 애덤스는 KF-21 전투기 한 대당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력을 분석한 칼럼을 투고했습니다. 칼럼 내용에는 대한민국 무기체계 연구에 대한 결과와 한미경제 협력에 대한 내용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칼럼에 따르면 KF-21 전투기 수출 유발 효과는 약 24조 원 이상으로 측정되며 부품 생산과 공장 주변 시설 운영 등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최소 6조 원, 한국이 최신형 전투기 기술을 보유하는데 성공하는 기술적 파급 효과는 약 50조 원의 금액을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KF-21 전투기 개발과 양산이 완료되는 2026년부터 시작해 더 이상 외국산 전투기를 구매하지 않고 한국산 전투기를 운용한다는 조건으로 아껴지는 모든 기술적 비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칼럼에서는 대한민국이 이미 KF-21 전투기의 경제적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사업 시작 이듬해부터 작년까지 1차 협력업체들과의 관계를 다지며 12,00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KF-21 전투기 경제유발 파급력에 대해 방위사업청 전투기 사업단장은 KF-21 전투기의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취업 유발효과는 1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본격적인 수출이 이루어질 시에는 해외 수출 생산 라인까지 가동되어 엄청난 인력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방사청은 KF-21 전투기의 최종 개발이 완료된다면 최소 400대에서 500대 이상의 해외 수출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개발 단계에 예상했던 것보다 현재에서 와서는 더욱 홍보가 잘 되고 있고 수많은 지역에서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 구매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적극적인 나라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는 한국과 경제적 교류 이외에 한국 군용무기 구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대표적인 한국 우호국가 중 하나로 다양한 경제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한국산 무기를 구매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대한민국의 대공미사일인 천궁2를 1조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내전 개입을 이유로 미국산 무기 수입이 금지되고 유럽제 무기 수입도 힘들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 한국과의 국방협력이 확대되면서 천궁2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접경국인 예멘의 후티 반군으로부터 탄도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을 받고 있어 무기 구입이 더욱 절실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구매한 요격용 미사일이 바로 천궁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의 무기에 만족하였고 이제는 또 다른 무기 구매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이라는 거대한 적국과의 마찰을 대비해야 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차세대 전투기 구매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는 불안한 국가안보가 문제이지만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국가입니다. 석유 수출 사업에 주력해 국가의 수출품에서 석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석유 수출을 통해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방산무기를 구매할 때도 현금 지급을 하며 석유 부국의 위험을 보였습니다. 특히 사우디는 1년치 국방 예산을 300조 원 가까이 책정하며 불안한 국가안보 위기를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5세대급 전투기입니다. 처음 사우디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미국산 F-35 전투기였지만 미국은 F-35 전투기의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자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 무기로 눈을 돌렸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발발시킨 이후 러시아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여타 선진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방국가의 경제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최첨단 전투기에 들어가는 최첨단 반도체 핵심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는 미국과 러시아가 아닌 제3국의 무기 구매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우디 국방부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KF-21 전투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KF-21 보람의 독자적 성능 업그레이드를 진행했고 각종 성능 시험 비행에도 성공했습니다. 이미 과거에도 사우디는 한국으로부터 최첨단 탄도 요격 시스템인 천공2를 도입했던 경험이 있고 한국과 다양한 군사협정을 맺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거래는 훌륭한 선택일 것임을 빈살만 왕세자는 확신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어 이를 제대로 발휘하기만 한다면 사우디에서 처음 가지려고 했던 F-35 전투기와 대등하거나 오히려 이를 능가하는 성능을 가진 전투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KF-21 전투기 블록1과 블록2에 관해서도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KF-21 전투기 블록3까지 목표한 대로 성공을 이룬다면 사우디는 주변 적국들에 비해 확실하게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 KF-21 전투기는 블록별 단계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우디는 단계별 KF-21 전투기를 자국 상황에 맞춰 구매하고 배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록1부터 블록2, 블록3까지 단계별로 총 300대가 넘는 KF-21 전투기 구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는 향후 10여 년간 한국 경제에 큰 이익을 보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함께 공동 개발을 하며 떨어질 수 있었던 콩고물도 못 먹게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여론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인도네시아는 이젠 튀르키예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겠다고 외치며 어이없는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는 대한민국 입국 당시 인도네시아보다 더 좋은 협력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란 언급을 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대한민국과 오랜 기간 협력으로 탄탄한 관계를 다지며 KF-21 전투기 공동개발국의 자리까지 탐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적극적으로 KF-21 전투기의 수출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한국 전투기에 대한 관심은 호재입니다. 이제 한국이 다시 한번 잘 점검해야 할 것은 생산 라인입니다. 한국은 밀려 들어오는 수출 물량에 아직 사인까지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첫 수출 사인이 이루어지면 바로 공장 설립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 계획을 세우며 신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은 KF-21 전투기는 물론 다른 전투기 생산까지 가능한 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파스 시스템 강화로 인해 무인 로봇을 새롭게 투입시키는 계획을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이제 한국 공군에 인도될 KF-21 전투기 기체가 먼저 생산되고 이와 동시에 혹은 이후 수출 물량 생산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무기종속국에서 벗어나 모든 무기 플랫폼 국산화라는 원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비행하기 위해 추가 생산 라인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가 인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공군의 KF-21 전투기의 양산 가격을 900억 원 수준으로 예상하며 미국산 F-35 전투기에 비해 가동률이 80% 절반 이상 수준의 운영 유지비를 갖추는데 성공한다면 현재 알려진 KF-21 전투기 300대 이외에 스마트 팩토리로 불리는 파스 시스템으로 KF-21 전투기 생산 라인을 증가시켜 1000대 이상의 국산 전투기 생산 라인까지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F-21 전투기는 추가적인 발주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전문가의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KF-21 전투기 생산이 완벽히 완료되는 시점인 2030년에는 한국 공군이 보유한 KF-16 전투기가 퇴역하며 약 40년간 운용돼 노후화된 전투기에 대체 전투기를 생각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보아도 KF-21 실전 배치와 맞물려 많은 노후화된 전투기체를 가진 국가들의 전투기 교체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 2030년을 기준으로 5에서 10년 전후를 보더라도 KF-21 전투기와 비슷한 가성비를 갖춘 전투기 모델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결국 해당 전투기들을 대체할 유일한 대체 모델은 한국산 KF-21 전투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전투기 생산 라인은 더욱 많이 가동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시기에도 미국산 F-35 전투기가 존재하겠지만 F-35 전투기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로 수출되는 F-35 전투기의 스텔스 기능은 불안합니다. 또한 미국 공군의 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이 추가로 진행되더라도 운용 유지비와 가동률 측면에서 KF-21 전투기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군에게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KF-21 전투기가 최고의 선택일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많은 분들이 KF-21 전투기가 출시될 때쯤이면 미국산 F-35 전투기 가격이 대당 7천만 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며 KF-21 전투기 가격 경쟁력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는 이에 대한 전망을 달리했습니다. 미국산 F-35 전투기는 7천만 달러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향후 몇 년 뒤에는 F-35 전투기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미국 전투기를 살펴본다면 F-16 전투기와 F-15 전투기 등 많은 미국산 무기들은 처음에는 가격이 하락했지만 상정된 요구 조건을 보았을 때 가격은 명목상이며 결과적으로 투자되는 비용이 훨씬 늘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 공군은 보잉으로부터 F-15K 전투기 개량을 제안받았습니다. 사실상 강요에 가까운 F-15K 전투기 업그레이드 사업에서 F-15K 한 대가 업그레이드 되는 비용이 KF-21 전투기 한 대 구매 비용보다 비싸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F-35 전투기의 추가적 결함과 천정부지로 뛰는 운영유지비가 각국에 알려지며 캐나다처럼 주문을 전량 취소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F-35 전투기의 생산량이 점차 하락하며 F-35 전투기의 양산 가격조차 다시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F-21 전투기를 간절히 원하는 국가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간 한국이 당당히 판매했던 T-50과 FA-50입니다. 한국은 해당 전투기를 구매했던 국가들을 주로 겨냥하여 생산량과 가격 운영유지비를 장점으로 삼아 해외 시장의 판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가 한국군의 요구대로 스펙이 완성될 시 시장 판매 잠재력은 500대 이상이 될 것이라 추정하고 있으며 한국이 스스로 수출 신기록을 갱신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주장하는 주된 이유로 전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KF-21 전투기와 같은 특이한 포지션을 가진 전투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외교적으로도 미국이나 러시아와 문제가 없으며 정치적으로 적대관계를 가진 국가가 없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원만함은 한국산 무기 구매의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저렴하고 실속 없고 언제나 카탈로그에 허위 스펙을 기재하며 미국 정부의 경제 제재까지 받아야 하는 중국 무기와 실로 비교됩니다. 특히 비교되는 기술력은 KF-21 전투기 생산 라인에 적용된 한국형 스마트 팩토리 파스 시스템이란 2000분의 1인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미래형 전투기 조립 시스템입니다. 이는 현재까지 세계에 존재하는 전투기 조립 방식 중 가장 최신형의 스마트 팩토리 최첨단 기술력입니다. 이러한 전투기 생산 라인인 파스 시스템 도입으로 미국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로 국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파스 시스템은 KF-21 전투기는 물론이고 한국형 수송기까지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조립 방식은 디지털 형식으로 3차원 공간에 설정된 좌표를 따라 위치를 잡아가는 초정밀 시스템인 만큼 기존 사람이 해오던 방식과 달리 조립 공정기간이 2.5일로 단축되었으며 이로 인해 전투기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항공기는 비행 환경과 다양한 공기역학 요인에 반응하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를 통한 최소한의 조립 오차율은 항공기를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 분야 최고의 선두로 달리게 되었다는 것은 KF-21 전투기가 얼마나 생산력이 뛰어난지 몸소 실감시켜주는 기술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실전 기체를 조립하기 시작하자 KF-21 도입을 원하는 국가들의 구매 제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KF-21 전투기의 개발 비용을 모두 갚지 않은 인도네시아를 배제하고도 한국이 목표로 삼고 있는 대표적인 수출 국가는 F-35 전투기를 구매하려다 미국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한 카타르, 한국처럼 노후화된 전투기를 대체하고 싶어하는 스페인, T-50 운영에 만족한 태국과 필리핀, 한국 방산 무기의 최상의 만족도를 보인 유럽연합 중 한국산 전투기를 수입 대상으로 고려하는 핀란드, 헝가리, 폴란드, 체코에 이어 가장 큰 무기 시장 고객인 중동 국가들과
테자스 사업이 만족스럽지 않은 인도 공군까지 한국산 전투기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기대되는 구매 지역은 바로 중동을 포함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입니다. 중동 국가는 무기의 국적과 상관없이 물량을 늘리는 경우는 자주 있는 일이며 단순한 물량 늘리기에 무기의 국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KF-21 전투기를 대량으로 수입할 수 있는 석유 자금도 보유하고 있죠.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사명감으로 KF-21 전투기는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방위사업청은 KF-21 사업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가 대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웹진에서는 KF-21 전투기의 개통 시험 등을 진행하며 가상 전투기가 비행하는 상황을 제어할 수 있다며 최첨단 메인 컨트롤을 포함해 한국이 직접 개발한 조종성 평가 시뮬레이터 H클래스가 있었는데 조종석 앞에 넓게 펼쳐진 화면에는 실제 한반도 지형과 동아시아 공격권을 똑같이 스캔한 장면이 나와 대한민국의 응축된 기술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군사무기 관계자에 따르면 UAE 공군 역시 전투기에 장착할 순항미사일 구입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공대지 순항미사일은 현재 한국이 개발 중인 KF-21 탑재용 천룡미사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천룡미사일 수출에도 성공하게 된다면 세계에서 5번째 공대지 순항미사일 수출국에 등극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한국 공군은 국방부 KF-21 전투기 생산라인 관리회의에서 총 400대의 KF-21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놀라운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반면 애초부터 중국이 자랑스럽게 광고하는 FC-31 전투기는 처음부터 중국이 작정하고 개발에 나선 모델이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FC-31은 탐탁지 않게 여기는 이들이 많았던 기종인데요. 이 기종은 원래 중국 정부가 아닌 중국 민항업체가 추진하는 전투기였기 때문에 중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은 J-20 전투기와는 출발선부터 달랐습니다. 때문에 일찍이 개발에 들어간 기체지만 시장에서는 호응이 없었습니다. 2015년 항공전시회에서 해당 동체를 공개하며 해외 바이어의 관심을 끌기 위한 선전을 했지만 중국 정부는 물론이고 해외 정부의 관심도 모으지 못했습니다. 프로젝트 사태가 위태로웠던 순간 중국 정부가 결국 FC-31 똥아주를 내려보내며 극적으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뒤늦은 기술 지원과 자금 지원이 들어가면서 FC-31 전투기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설계의 한계에 부딪혀 기형적인 모습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0년간 개발을 진행한 덕분에 2021년에 겨우 시제기가 나온 FC-31 전투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 출혈도 심각하기에 어떻게든 우수한 기체라는 홍보를 진행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체의 신뢰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비슷한 시기에 하늘을 날아오른 KF-21 전투기는 완벽한 성공을 거두며 세계는 중국과 비교되는 행보를 걷는 한국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중국은 다급하게 FC-31 전투기를 찬양하며 KF-21 전투기를 깎아내렸지만 전 세계인들은 이를 모두 지켜보며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한국산 KF-21 전투기의 실제 성능 테스트를 지켜본 세계 각국은 결국 한국의 KF-21 전투기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깎아내리려고 시도한 비교 전략이 오히려 한국 전투기의 우수함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계인들도 한국산 전투기의 성능 개량 속도와 위력에 놀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극찬을 받으며 실전기체 조립을 시작한 우리 한국산 KF-21 전투기, 모두 한국 방산업계 기술자분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실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